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발 양보하는 처세를 높게 평가하므로 물러서는 것은 곧 스스로 전진하는 토대가 된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복이 되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 저는 모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 두 번째 편을 준비했는데요. 책은담의 원문뿐만 아니라 원문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함께 서술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전에서 말하는 것과 또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야기들을 함께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민 미디어에서 출간한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 소개해 드립니다. 2편 함께 하시죠.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떨어진다.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알면 가히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가히 초조한 생각을 없앨 수 있다. 초나라 장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의 곁에 있는 한 신하가 말했죠.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남쪽 산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채 웅크리고만 있었죠. 이 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장왕은 신하가 말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날지 않은 것은 장차 더 높이 날고자 날개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만약 때가 되어 날게 된다면 까마득히 날아오를 것이고 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귀를 막게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한 말 뜻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장왕은 마침내 힘껏 정사를 펼치기 시작했지요. 그는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토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가지 법령을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었던 9가지 법령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으며 5명의 무능한 관료를 벌하고 6명의 숨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또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와 진나라를 치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궁리 저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의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양을 주었죠.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나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일해서 한 양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양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너의 힘으로 번 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 양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의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롯 속에 손을 넣어서 엽전을 꺼냈죠.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세상을 살면서 한 발 양보하는 처세를 높게 평가함으로 물러서는 것은 곧 스스로 전진하는 토대가 된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복이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영국 작가 존 버니언의 종교적 우위 소설인 철로 역정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가보니 모여있는 자들이 모두 바짝 말라있다. 먹지 못해 살이 마르고 기운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옆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가만히 지켜보니 그들의 팔에는 모두 긴 나무판이 묶여 있었다. 그 탓에 팔을 굽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저마다 음식을 한 움큼씩 들고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팔이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입에 넣는 일은 불가능했다. 천당에 가보니 모두들 살이 통통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번에도 가만히 지켜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지옥의 그것과 똑같았다. 음식뿐만 아니라 팔에 나무판을 댄 것도 똑같았다. 그런데 그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과 달리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음식을 들고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주 앉은 자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인정과 세태는 갑자기 만 가지로 변하는 법이니 너무 참된 것을 알지 말아야 한다. 송나라 유학자 소강절 선생이 말하기를 어제의 내 것이 오늘은 문득 남의 것이 되었으니 오늘의 내 것이 내일은 또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사람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능히 가슴 속에 얽매인 것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은나라의 주왕은 주색에 빠져 매일 연회를 베풀고 환락 속에서 지내 폭군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주왕이 문득 생각난 듯 신하들에게 물었죠. 도대체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나 신하들도 아직 술이 덜 깨서 정확한 날짜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왕은 현인인 기자에게 사람을 보내 날짜를 알아오도록 했지요. 주왕께서 오늘 날짜를 알아오라고 하셨는데 공은 아시겠죠?
주왕의 사신이 말하자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술에 취해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소. 사신은 할 수 없이 돌아갔죠. 사신이 돌아가자 기자의 측근이 물었습니다. 왜 날짜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기자가 대답했죠. 천하의 주인이 환락에 빠져 있는 것도 모자라 그를 따르는 신하들마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가 없어 날짜조차 모르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구나. 세상이 이러할진데 만약 나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해치려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모른다고 한 것이다. 꽃은 화분 속에 있으면 마침내 생기가 없어지고 새는 새장 안에 있으면 문득 자연의 맛이 줄어든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산속의 꽃이나 새가 한데 어울려 색색의 무늬를 이루며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옛날 어느 나라의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나이가 들자 후계자를 정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느 날 새 왕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꽃씨를 한 줌씩 줄 터이니 앞으로 3년 뒤에 이 꽃씨를 가지고 오너라. 왕자들은 각자 꽃씨를 받아들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꽃씨를 무사히 보관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왕자는 꽃씨를 자기 방의 항아리에 넣어두고 매일 확인할 생각이었죠. 3년 동안 매일 확인하는 일만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꽃씨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꽃씨를 팔아 돈을 저금해 두었죠. 3년 뒤에 다시 꽃씨를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막내는 뜰로 나가 손수 밭을 갈고 꽃씨를 뿌렸습니다. 3년 뒤 왕은 다시 새 왕자를 한자리로 불렀습니다. 자, 3년 전에 내가 주었던 꽃씨들을 내놓아 보아라. 첫째 왕자는 항아리를 들고 왔으나 꽃씨는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시장에서 꽃씨를 가지고 왔으나 예전에 그 꽃씨는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막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 꽃씨를 보여드리겠으니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막내는 왕을 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꽃씨는 여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래 꽃씨는 자연과 더불어 있을 때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꽃씨를 털어내지 않았어요. 만약 꽃씨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셔서 조금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왕은 현명한 막내를 후계자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소녀의 화분. 세상 일의 경험이 적을수록 때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의 경험이 많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벌였죠.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가로 와서 사또가 주는 꽃씨를 가져가 심으라는 겁니다.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꾼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단 내가 준 꽃씨만을 사용해야 한다. 큰 상을 준다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상을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벌렸죠. 사또가 말했던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하나씩 들고 관가로 몰려갔죠. 사또는 사람들이 가져온 화분의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사또,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이 물었으나 사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꽃을 모두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린 소녀의 화분 하나만 남게 되었죠. 소녀는 화분을 들고 사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화분에는 꽃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주신 꽃씨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키워봤지만 지금까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님. 그러자 사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다. 죄송할 거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꽃씨는 끓는 물에 넣었던 것이라 싹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꽃을 들고 온 자들은 모두 나를 속인 것이다. 사또는 약속대로 순박한 소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잘못 들어선 길. 음모와 괴상한 습관, 이상한 행동과 기이한 재주는 모두 세상을 사는데 화근이 된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평범한 덕행만이 혼돈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다.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유명한 화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좀 평가해 주십시오. 화가는 노인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그림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진실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고 장면 장면마다 잔재주만 피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화가는 노인에게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었죠. 하지만 사실대로 평가해 주는 것이 예술가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한 화가는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게 깃들었죠. 잠시 후 노인은 또 다른 그림 한 장을 화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아주세요. 이것은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겁니다. 노인이 건네준 그림을 보는 순간 화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린 젊은이가 있다니 대단하군요. 예술적인 감각과 창조력이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친구가 누구입니까?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화가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화가에게 들려주었죠. 노인은 젊어서 지금 화가에게 보여준 그림을 당시 유명한 화가에게 보여주어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극찬은 오히려 노인에게 해가 되었죠. 칭찬을 들은 이후로 노인은 오만해져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겠다며 기이한 파경만을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정체불명의 기괴한 그림만을 그리며 세월을 보내고 말았죠. 더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으나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